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4분할 활동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풀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습 활동 풀이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는데 거기에도 4분할 활동 관련해서 답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과서 내용 설명하면서 이미 좀 했었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교과서 264쪽 보면은 이 부분에 편집자적 논평을 얘기했을 거예요. 어, 편집자적 논평을 알려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건데 이 서술자가 말하는 거다라는 게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 서술 방식이 쓰여요. 대체로는 감탄형이나 의문형 종결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했어요. 여기서 내용 끊고 다음번 내용으로 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서사의 흐름이 끊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뭐 감정을 노출한다던가 뭐 독자에게 말을 건다던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편집자적 논평 이런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서술자의 개입 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하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란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보면 놀부 이놈의 거동보소예요. 거동보소 하면서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도 있죠. 근데 여기 이놈이라고 했어요. 놀부는 이놈. 이놈이라고 한 거 보니까 놀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하지라 했어. 오소리는 마음이 착하다라고 서술자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 심청전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 그 중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꿈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었죠. 네, 꿈이 복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 복선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명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체가 신봉사의 말인데요. 이 부분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 이것도 교재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하자면 반복과 대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어체, 운문체 표현, 그 다음에 자신의 상황과 어울리는 고사 인용했다. 여기 7년 대학부터 이런 것들, 사공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지난번에 사공지수 설명할 때 제가 뜻풀이를 잘못했었는데요. 자식 없는 늙은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사공지수는 사공 중에 제일 첫 번째니까 늙은 호라비를 뜻합니다. 있죠? 좀 정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리적 표현. 여기 보면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는 것들 있죠. 네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뭔 말인고, 저런 놈들을 그저 두고 보고 사공주시 된단 말이냐, 앙화가 없겠느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질문이 아니죠. 이런 것도 서리적 표현입니다. 서리법을 통해서 인물의 어떤 슬프고, 지금 당황했고, 또 뱃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고요.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데 여기 보면 너의 어머니를 늦게 낳아 너를 낳고 초일 안에 죽은 뒤에서 이렇게 너 동명자 얻어먹고 이렇게 자랐다. 이거 심청이가 어떻게 컸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그만큼 신청이를 각별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속어, 욕설을 사용했는데 뱃사람들에게 이 상놈들아 이런 놈들을 근처 두고 보고 놈이라고 있죠. 이런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뱃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상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삽입시가 있죠. 삽입시는 어떤 효과를 했냐? 이 소설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운문, 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소설의 단조로움이 피할 수 있죠. 탈피,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등장인물의 감정을 잘 표현해요. 여기 보면은 이 심청이의 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심청이의 어떤 체념과 슬픔의 정서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는 거.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심화한다. 지금
작품이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아주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객관적 상관물하고 감정이입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그 심청이의 감정이입이 된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청산, 강물, 꽃, 버들가지, 복사꽃, 꾀꼬리, 두견이. 자, 이거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을 설명하려면 객관적 상관물을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객관적 상관물이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 안에는, 감정이입도 있고, 감정 대비도 있고, 그 둘도 아닌, 그냥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그대로 이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 이꼴 대상의 감정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여기 새가 운다라고 했는데 화자가 운다는 걸 새가 운다라고 해요. 새는 원래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다고 보죠. 우리 그냥. 근데 새가 슬피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감정을 이입시킨 것 같죠. 그러니까 새가 운다라고 해야 되니까 의인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입은 주로 의인법을 통해 드러나요. 근데 감정이 대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꾀꼬리는 서로 정다워요. 암수가 정답게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혼자예요. 그럼 나의 상황과 이 꾀꼬리의 상황은 대조가 되죠. 나는 슬프지만 꾀꼬리는 행복하고 기쁠 거 아니야. 감정이 대비가 되면서 나의 슬픔을 훨씬 더 고조시키는 거죠. 그때는 감정 대비의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감정이입도 감정 대비도 아닌 경우 둘 다 아닌 그냥 화자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그런 소재도 있는데요.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었다 했어요. 풀벌레가 운다라고 했으면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런데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어요. 풀벌레가 찌르르 찌르르 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픈데 풀벌레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하니까 그 슬프고 애상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풀벌레 소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풀벌레가 나를 대신해서 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 감정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효를 주제로 작품. 이 작품은 효 중에서도 있죠. 부자 유친의 주제로 했었죠. 효는 부자 유친이죠. 그래서 효를 주제로 한 작품인데, 효를 주제로 한 다른 뭐 작품들 찾아봤는데요. 정철의 호민가죠. 또 박인노의 시.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뭐 시나 시조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에 이게 표현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작품하고 연결을 했을 때 뭐 서술자의 개입 관련해서 다른 예를 넣을 수도 있겠고요. 감정입 관련해서 다른 예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효를 해서 효와 관련된 거에서 다른 걸 낼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그 심청이의 심리랑 뭐 비슷한 작품을 찾아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